다음에 이제 5월로 넘어갑시다. 5월부터는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와, 세시풍속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세시풍속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벌써 5월 5일이 나오죠. 그래서 5월령인데 6년입니다. 여기 중간 점검 좀 하죠. 네, 6년이죠. 6년은 5월령에 해당이 되고요. 5월령에 해당이 되고 세시풍속일은 단오절이 있어요. 단오절. 옛날에는 좀 현대처럼 어떤 편리하게 발전되거나 의학이 발전이 안 돼서 더위에 지치거나 땀,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없지만 이나 벼룩이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제거하던 풍속이 있습니다. 자, 5월 5일. 자,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약인데 네, 수린날인가요? 네, 네모칸 칠까요? 여기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 5일에 감탄하고 있네요. 수린날 아참야근에서 요 두 번째 행이 빡세겠네요. 그래서 5월 5일은 세시풍속일이죠. 5월령인데 여기에다 체크할게요. 네, 세시풍속에 관련된 것, 네, 단오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네, 수린날이라고도 얘기하죠. 옆에 있는 거 다시 중복되더라도 써볼겠습니다. 네, 수린날 단오입니다. 여성들이 겨울에 갑갑했으니까, 네, 추운데 이제 실내 꽁꽁 갇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네도 뛰고 머리도 이제 그 창포물에 감아서 머리도 말리고 노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몸을 좀 청결하게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날에 자, 아침 약은 내가 그러면서 님에게 약을 바쳐요. 네, 별표 요거 2개 치고요. 자, 요거는 네,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입니다.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상징물로서 누구 자기 자신도 내 자신이지만 님이 오래 살기를. 자, 지문을 장전하실 여기 옆에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 님에 대한 네, 사랑이 몹시 크다라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님이시여 오래 사시옵소서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좋을 때죠. 네, 좀 지나서 오래되면 옆에 있는 게 모르겠어요. 서열이 제일 낮아지더라고요. 우리 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약을 바치는 녀석이 서열이 랭킹 1위가 되고요. 이 약을 받아먹은 놈은 나중에 랭킹 꼬리비가 됩니다. 내가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서열 꼬렘입니다. 자, 님이요 오래 사세요 라고 주는데 이 약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학생들. 어떻게? 약 먹는 순간 1, 20년 뒤에 또는 2, 30년 뒤에 어떻게 된다? 내 서열은 밑바닥으로 추락을 한다. 랭킹 1위 이 약을 주신 분, 랭킹 2위 이 약을 주신 분의 자식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 받아먹은 놈은 노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약은 사랑의 약이기도 하지만 노비의 약이다 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야, 별로 이게 그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지문헬이라고 하는데, 네, 지문이라고 하니까, 네, 지문헬 천년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정서적 시간입니다. 정서적 시간이라고 해서, 요거는 어떤 의미? 어떤 영원히, 오랫동안 정도의 의미를 해석해주면 돼요. 오랫동안, 네, 사시게 할 약이기에 바칩니다. 오랫동안 사시라고 바칩니다. 오래오래 노비 생활하라는 뜻이겠죠?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느껴요. 미안합니다. 내 사는 게 이래서. 자, 지문을 장존하샬 해서 장존은 네, 오래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장존, 오래 사시게라고 하는데 네, 장수하는 거죠. 약이라 받잡노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뭡니까? 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축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1년에 있는 송축하고는 달라요. 예, 축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요, 만약에 여인들의 꽃 같은 사랑을 받을 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때 괜히 튕기지 마라.
왜 좀 지나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기어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거 뽀록났네요. 자, 그래서 남학생들이요. 이렇게 약을 주면 넙죽넙죽 받아 먹어라. 거절하지 마라. 튕기지 마라. 내숭까지 마라. 왜? 좀 지나면 없어. 없어. 저것도 없어. 저 국물이 없어요. 나 약 좀 하면 무슨 약? 하고 이렇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서열이 바뀌어. 우리 여학생들이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막강해져요. 와. 또 지나면, 이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바뀝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되니까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요. 이번에 쫓아다녀, 나 혼자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까지? 예, 갑시다. 갑자기 흥분했네요. 이런. 그죠? 좀 억울한 게 많아서. 나 혼자 이러고 있네. 예, 동동하다가 괜히 내 삶을 얘기하게 됐네요. 예, 못 들은 걸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제 6월이죠. 이제 5년, 뭡니까? 6월이면은 7년이네요. 앞에 있으니까. 자, 연별로 짧게 끊어서 볼 수 있는데 전체 모음은 되게 많아요. 자, 6월령은 좀 별표 한번 칩시다. 6월인데 6월 보름인데 여기 생각보다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년이고요. 7년이고 6월령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 별표 2개 좀 쳐놓고 여기는 좀 기억을 하자. 자, 6월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시풍속이 딸려갑니다. 세시풍속의 유두절이라고 얘기해서 음력 5월 5일 날 머리 감고 그네 띄고 해서 좀 그 몸을 청결히 했는데 굉장히 무덥잖아요. 또 나가서 이제 머리를 빗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좀 방역 상태가 좀 안 좋았을 테니까. 자, 유두절 또는 유두일에 해당이 됩니다. 세시풍속인데 이게 무슨 세시풍속이냐?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거 다 빼고 여인들이 머리를 빗어요. 이제 머리에서 이제 좀 잡다한 거 나오겠죠? 그거 하고서 이 찬빗을 쓰니 안 되죠. 올머니까. 그래서 여기다 막 저주를 해요. 야, 나쁜 거 다 가져가고 나의 그 나쁜 거 어쩌고저쩌고 막 저주를 한 다음에 높은 벼랑에서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빗을 버리는 풍속이 있어요. 찬빗을 버리는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벼랑, 이 별해라고 하는 것은 벼랑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과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연빗이죠. 버려진 빗입니다. 좀 위로 할까요? 첫 번째, 여기 버련빗 또는 버려진 빗, 좀 피동형으로 좀 썼는데 이 버려진 빗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림받은 시적 화자를 의미합니다. 버림받은 화자라고 써놓을까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님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여지죠. 발연빗 다오라 같구나 라고 하는데 다오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직유법 걱정하지 마세요. 버려진 것 같아도 찾아올 놈 많습니다. 여학생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인연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남학생들이 문제지. 자, 돌아보실 님을 하는 부분인가요? 자, 돌아보실 님을. 자, 돌아보시는 님을 또는 돌아보실 님을 해서 님을 여기 있죠. 조금 잠시나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가 약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요게 어떤 거냐면 돌아보실 님을 하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첫 번째, 잠깐이나마 돌아봐 준다면, 그래서, 잠깐이나마 돌아보신다면,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도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그냥 단순하게, 돌아보시는 님을, 이 조금까지 할 때, 돌아보시는 님을, 잠시나마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했을 때 최종 결론은 뭐냐? 여기서 여성 화자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내 주체적인 애정관을 지녔을 걸로 주체적 애정관 또는 사랑에 대한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 네가 잠시나마 돌아봐 준다면 내가 쫓아갈 거야. 또는 돌아보시는 님을 내가 잠깐이라도 쫓아가 볼게.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겠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 그런 애정관, 애정에 대한 태도 지닌 걸로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숭이 되죠? 네, 그래서 버려진 빛 같은데 아주 수동적인 여성 화자의 이미지가 원래는 있어요. 네, 한 번만 돌아봐줘요 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처음에 여기 느껴지지만 수동적인 여성상이다라고 할 때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내용도 추가 체크하세요. 원래는 수동적인 여성상, 전통적인 여성상이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 해서 이 뒷부분 빼고 요 버려진 빛 요것만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원령은 저 발현빛 부분을 주요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월령으로 좀 넘어가는데 밑에 좀 안 보여서 약간 올릴게요. 약간 올려서, 그죠? 약간 올려서,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그런데 요 정도만 하고 조금씩 합시다. 자, 7월령이죠. 네, 7월령도 역시 8년에 해당이 되고요. 플러스 8년, 네, 7월령에 해당이 되는데 8년 7월령에 해당되는 건 역시 또 7월 보름이네요. 우리 서시풍속이 보름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 느껴지죠? 왜? 우리 달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보름인데 여기 백중입니다. 네, 백중일인데 역시 요거 세시풍속일이 나타나고 있죠. 네, 세시풍속이 바로 백중입니다. 백중. 하루 중에서 낮 시간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백중.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백종 배하야 되고 여러 가지 재물, 여러 가지 야채,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앞에 받쳐두고 해서 백종 요거 좀 체크할게요. 첫 번째는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음식이라는 뜻도 되고요. 많은 음식 또는 제산물이겠죠. 많은 음식이나 재물일 수도 있고 또는 원래 뜻은 많은 야채와 채소라든가 야채, 과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재미없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많은 음식 재물인데 요게 또 다른 거는 저기 세시풍속일은 백중이 있죠. 백중에 잘못된 표기, 아무래도 서민들이 쓰니까 잘못된 표기에 해당이 된다. 옥이라고도 얘기해요. 백중을 잘못 쓴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 크게 두 가지죠. 많은 음식 또는 백중의 잘못된 표기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자, 그것을 배하에 두고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제사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한 거 이거 제사상이잖아요. 예. 크게 보니까. 자, 님을 한대녀가죠.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대녀가자인데 원을 빚잡노이다 라고 하는데 원, 소원이죠. 소원을 말해봐. 뭐 옛날 노래도 있죠. 그래서 소원을 비는데 노래가 좀 잘 안 된대요. 님을 한대녀가죠.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요것이 소망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자, 시적 표현에서 소망적 표현이죠. 소망적 표현이 사용이 되면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반대예요. 현실은 반대인데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시적화자는 님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님의 부재를 암시하는 겁니다. 부재를 암시하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죽어서 이별했을 가능성이 슬슬 높아집니다. 이제 8월, 9월로 가면 결정타가 나오는 거죠. 님의 부재요. 현실적으로는 요 님의 부재가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소망을 표현한 것은 나의 소망일 뿐이야. 소망은 현실의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령 정리를 했고요. 7월령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8월령으로 좀 넘어갔죠. 네, 8월령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월령 아이고 그냥 넘어가네. 아이고 그냥 넘어가네. 자, 8월령도 역시 또 8월 보름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일이 보이는데 8월 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추석입니다. 한가위죠. 그래서 네, 추석 한가위가 있는 8월. 자, 어떤 내용인지 네, 체크해 봅시다. 네, 체크해 봐서. 자, 8월령이니까 네, 구연입니다. 네, 구연은 네, 8월령이고요. 네, 8월령이고. 자, 8월 보름만이라고 해서 8월 보름에는 해서 요거 역시 네, 세시풍속일이죠. 네, 세시풍속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석 또는 뜻깊은 한가위 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배라고 되어 있네요. 가배는 좀 이따 연결하면 되겠죠. 추석 한가위입니다. 가배 여기 있으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세시풍속 뜻이 되고 있죠. 가장 좋은 날이죠. 풍족한 시간이에요. 자, 근데 가배 날이지만 8월 15일은 음력 8월 15일은 추석 한가위 날이지만은 님을 매셔녀건 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오늘날이 진짜 추석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님을 매셔녀고 해서 이 부분인데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요거는 첫 번째 네, 화자의 소망 표현이에요. 화자의 소망 표현인데 실제로는 어떻다? 네, 현실적으로는 님의 부재예요. 님의 부재를 암시하는 거죠. 뜻있는 한가위 날입니다 라고 해서 한가위 날도 지금 쓸쓸하게 혼자 있어요. 아마 음력 6월 보름 지나고 나서 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몽고군과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죠. 아유, 오늘이 그래야만 정말 백주인데, 아유, 그 님이 있어야만 추석인데, 진정한 추석인데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8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 9월이 연결되어 있네요. 10번째 연. 네, 9월령 여기 옆에 있어서 이 페이지 끝내는 걸로. 8월령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 9월 9일이죠. 9월 9일인데 네모칸 치고 요거는 네, 세시풍속일 바로 뭡니까? 여기 중양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중양절인데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 쌍구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음력 쌍구절인데 국화 음식을 하면서 네, 축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다? 죽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음력 9월 9일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생물미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제사 지내주는 날이기도 해요. 귀신들 위로하는 날이죠. 그래서 약이라 먹는 황화고지인데, 네, 황화라고 하는 거죠. 네, 황화 네모칸 치고 단어 뜻 알아둬야 돼요. 네, 노란 국화꽃입니다. 노란 국화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국화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네, 국화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요거 첫 번째 여기다 잘 보이려나? 네, 세시풍속과 관련돼서는 세시풍속과 관련해서 해석을 한다면 요거는 네, 국화로 만든 음식이라든가 네, 술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네,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그 명복의 의미를 네, 명복을 빌어주는 것, 명복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거죠. 생물미상에. 자, 근데 여기 고지가 있네요. 황화고지라고 해서 여기다 쓰지 않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요거 첫 번째 네, 행간걸침이 사용이 되고 있죠.
행간걸침 또는 네, 행가리 표현이라고 본다면, 네, 행가리 표현으로 본다면, 자, 황화고지인데, 행간걸침인데, 요거 두 번째로 봤을 때 만약에 행간걸침으로 봤으면, 예, 황화고지 안에 든다는 건 요거 의인화가 되는 거죠. 꽃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의인화도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고지 안에 드니라고 하는 것은, 네, 국화, 여기 세시풍속과 관련된 국화로 만든 그 음식 냄새라고 할까요? 음식 냄새 또는 국화 향기라고 해야 되겠죠? 쏘리. 국화꽃 향기라든가 또는 음식 냄새가 집안에 들어오니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으로 해줬다 치더라도 네, 의인화돼서 국화꽃이 안에 들어오든가 또는 국화향기라든가 음식 냄새가 네, 집에 들어온다라고 치더라도 요거는 결국 뭡니까? 네,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시적 화자 혼자 있는 겁니다. 외로움 부각되는 거죠. 왜? 세서 감안하여라. 초가집이 뭡니까? 적막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초가집이 적막하다. 자, 국화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국화 향기가 퍼지는 걸로도 볼 수도 있고 음식 냄새, 국화로 만든 음식 냄새가 퍼지는 걸로 보는데 그런데 감안하여라라고 하는 거죠. 적막하다라고 합니다. 시적 화자가 가만히 있는 것도 되고 조용한 거죠. 왜 적막합니까? 시적 화자가 외로운 거예요. 이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님의 부재가 암시되고 있는 거죠. 님의 부재 암시. 거기에다 중양절이야? 중양절에 혼자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세시풍속일 중양절에는 남성들이 웬만하면 집에 갔어요. 왜? 너 미망인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가족들을 안심시켜주는 의미죠. 나 살아있다라는 생존 기별을 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저때 못 돌아오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자, 동동 이어서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연을 하겠습니다. 11월령과 12월령이 좀 남아있죠. 네, 아유, 참 불쌍한 여인이네요. 자, 일단 네, 10월인가요? 네, 10월부터 해야 되겠군요. 10월령은 네, 11번째 연이죠. 네, 11년인데 네, 10월령입니다. 네, 10월령인데 자, 10월에 네, 별거 없죠. 네, 점이연 바랏다로 해서 점이연 바랏이라고 하는데 네, 바랏에다가 좀 네모칸 치겠습니다. 바랏이라고 하는 것이 네, 보리수 나무라고 해석도 되고요. 또는 고로쇠 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고로쇠 물이라고 해서 나무의 수액을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네,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어쨌든 보리수 나무 또는 고로쇠 나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해탈을 얻으신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보리수 나무에서 옆으로 누워서 이제 그 뭡니까? 깨달음을 얻으셨죠. 득도하셨는데 이 점이연 바랏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바로 체크해도 되겠습니다. 요것도 예, 버림받은 시적 화자를 상징해요. 버림받은 네, 시적 화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외로움의 상징이죠. 버림받은 시적 화자가 지금 두 번째로 나와 있죠. 앞에 예, 발연빛,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죠. 그래서 꺾어 바리신 후는 네, 나랑 인연 맺고 떠나가신 뒤에서 걷거 바리신 후는 네, 2년 후 네, 인연을 맺은 다음에 님이 떠나는 거죠. 님이 떠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나와 인연을 맺고 예, 서로 이제 그 너와 나 오늘부터 1일 이렇게 그 인연을 맺었다가 근데 님이 떠나갔어요. 님이 떠나간 다음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해서 요거는 뭡니까? 나를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보리수나무인 나를 지니실 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화자의 처지 암시 바로 뭡니까? 네, 외로움과 독수공방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독수공방의 처지가 자주 나옵니다. 다음 이제 11월령으로 좀 넘어가죠.
자, 이제 찬바람 쌩쌩 부는 11월. 요즘으로 치면 한 12월 10일 전후, 예, 그때 날짜라고 봐야 돼요. 그때 날짜로 봐야 되는데, 11월령은 또 어떤 내용인가? 11월 내용은, 자, 11월 봉당 자리에 차가운 네, 흙바닥 자리죠. 와, 흙바닥에 누우면 추위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네, 좀 더 올려서, 네,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로. 그래서 11월이에요. 이제 12연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12연으로 넘어가면 단어 뜻 해석만 얼추 잘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작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11월령의 내용은 자, 11월입니다. 네, 세시풍속이 이제 날이 차가워지니까 없어지기 시작하죠. 네, 봉당 자리라고 하는 거죠. 네, 봉당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흙바닥 자리예요. 네, 차가운 흙바닥 자리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차가운 흙바닥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로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냅니까? 네,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네,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아, 차가워. 아, 추워져. 그 다음에 이제 호적삼. 아우, 굉장히 얇아요. 한삼. 이것도 뭡니까? 호적삼인데 덮고 누우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한삼 두퍼 누워서 덮고 누워서 라고 하는 이 한삼도 어떤 그 차가움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차가움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져서 아, 시적 화자는 정말 춥고 추워요. 아주 비참한 처지인 거죠. 슬할 살아온요. 슬픈 일이로구나. 에서 슬할 하는 부분이죠. 이 정도로만 체크할게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나름대로 네,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슬프다라고 감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운일, 고운님이죠. 네, 고운님 시적 대상 사랑하는 님입니다. 에서 님과 어떻게 합니까? 스시옴 널시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해석 좀 할게요. 네, 시어디어라고 해서 네, 시어디어인가요? 네, 시어디어, 쓰러지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시어디어보다, 네, 쓰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죽어서, 죽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 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다, 또는 네, 살아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어서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님과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헤어진 것은 사별입니다. 그래서 스시옴은 죽어서 이별했다, 사별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각기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 따로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저승에서 또는 이승에서 따로 살아가는 거죠. 혼자 살아가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외로움과 독수공방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죠. 혼자 살아가다, 네, 역시 외로움의 처지가 나타나요. 외로움이 벌써 4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죠. 와, 처절하게 외로운 거예요. 4번씩이라. 한 작품에서 4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건 정말 비참한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아마 과거 회상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마지막 연애 작품의 내용이 또 이게 웃깁니다. 자, 이제 13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13년으로 넘어가서 네, 12월령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월령으로 넘어가는 건, 네, 12월령으로 넘어가는 건, 시적 화자가 정말 버림을 받는데, 와, 비참해요. 어떤 건지 마무리 보겠습니다. 자, 13년은, 네, 13년은 12월령이고요. 12월 분디남가로 갓근해서 별거 없어요. 네, 12월만 좀 체크해두면 되고요. 나잘 바니 저 다오라. 네, 님께 차려온, 내갈, 님에게 내어가는, 네, 바닛, 네, 작은 소반에, 저 다오라, 저 같구나, 라고 해서 저고요. 다오라고 하는 것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고, 요 저가 별표 쳐야 되겠죠.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네, 버림받은, 네, 시적 화자를 상징하는 세 번째 소재가 되겠습니다.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한마디로 젓가락 같구나.
그런데 비극적인 건 뭡니까? 님이 앞에 들어 올리노니, 님이 나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 들어서 놓으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님이랑 뭐 간접해줘 했더니 네, 님과 같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상한 아저씨가 나오네요. 여기 그림에서. 그죠? 네, 이렇게 나오죠. 손이라고 하는 거죠. 손이 가져다 물어잡노이다. 손이 가져다가 입에 묻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손이만 할게요. 네, 손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손님은 첫 번째 사랑의 방해자죠. 네, 사랑의 방해자 또는 네, 장애물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 장애물의 이미지가 되고요. 저기 버림받은 시적 화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네, 화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암시하는 겁니다. 네, 화자의 비극적 네, 사랑과 상황이 또 암시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님이 다른 손님에게 나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바쳤을까요? 예, 나쁜 새끼죠. 그래서 예, 비극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 체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은.